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유승현 홍보관입니다. 연일 언론 공개 행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전시는 실험미술의 선구자 김구린 작가님의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바로 내일 개막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개인전이다 보니 모쪼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전시, 또 좋은 작품들 만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 공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장 직무대를 맡고 있는 박종달 기획위원장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부장자 박종달입니다. 김구림전 언론 공개에 참석해 주신 많은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구림 작가님은 1950년대부터 장르화 주제를 논하되면서 다양한 미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하신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화, 만화, 판화, 퍼포먼스, 비디오 등 미술의 범주에서 뿐만 아니라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오셨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 약 230여 점의 작품과 60여 점의 아카이브가 선보이게 되는데요. 총체 예술가로서 김구림 작가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MMC 다음 공간에서 상영되는 공연에서 관람될 때는 작가님의 공연 예술가로서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추구했던 작가 김구림의 실험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작가님은 작품 활동 초기부터 음과 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인지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신작 2점도 공개됩니다. 음과 양, 자동차라는 설치 작품에서 작가는 고도로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혜를 작가 초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치 작품에서 인간의 삶의 매 순간이 미디어를 통해 반복 소비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연관성이 없는 시간, 지역, 그다음에 사건들을 충돌시키면서 어쩌면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960, 70년대 같은 경우 당시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은 사회적으로 비판, 몰이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험은 당대 한국 미술의 면모를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계의 한국 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예술을 통해 불확실성과 변화의 시기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해 질문하고 창조하려 했던 작가의 논리와 상상력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험미술의 선구자이자 중체예술가이신 김구림 작가님 70여 년에 걸친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전시라고 생각하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으로도 한국의 주요 작가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결과물을 전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전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 특히 작가의 아내이신 황선희 여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묵묵히 전시를 준비해 주신 미술관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으로도 이처럼 중요 작가의 개인전 등을 통해 그들의 미술사적 업적을 밝히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구림 작가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먼저 전시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작가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를 기획한 우현정 학예연구사가 전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 담당자인 우현정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부터 전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시 개요입니다. 2023년 NMCA 기획전시 김구림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6.7 전시실에서 8월 25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전시는 김구림 작가의 작품 930여 점과 자료 60여 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실험미술의 선구자 김구림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개인전으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매체, 장르, 주제를 넘나들며 예술의 최전선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온 작가의 전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구림 작가는 1986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한국현대미술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와 관습에 대한 도전의 정신을 경지한 김구림 작가는 회화, 현화, 조각, 설치 미술을 비롯하여 퍼포먼스, 매진 미술, 비디오 아트, 네일 아트 예능 등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연극, 영화, 음악, 무용에서도 종횡무진 기입해왔습니다. 1969년 한국 최초의 네일 아트라 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의 유무를 선보였고 한국 실험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24분의 1초의 의미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의 주요 창립 멤버였으며 1970년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전위 예술단체인 제40단을 결성하여 부스, 연극, 영화, 패션, 음악 등을 종합한 총체 예술을 추구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오브제의 설치 작업, 판화 등을 본격적으로 실험하였고 1980년대 중반 미국을 방문하여 작업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전시는 작가의 주요 활동에 맞춰 구성하였으며 전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비구상회라, 두 번째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 실험미술의 중심에서 발표한 퍼포먼스와 설치 작업, 셋째 198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인과 양식 연작, 넷째 2023년 발표하는 신작 두 장입니다. 이외로 이번 전시는 총체예술가 김구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에 출품된 주요 작품을 작가의 당시 활동과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1962년 제작한 핵 1-62입니다. 김구림 작가는 1959년 대구 공예당 화랑에서 제1회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희생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미술계는 앵포르의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김구림 작가는 타 작가와 달리 붓을 사용하지 않고 퍼포먼스와 같은 행위를 통해 비정형의 화면을 구축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 작품들에 대해 김구림 작가는 회화가 아닌 회화, 즉 그리지 않은 회화를 만들어 보려 했던 첫 시도라 말한 바 있습니다. 김구림 작가는 1968년 서울대학교 출신의 동료 작가들과 함께 회화 유파를 결성하고 창립전에서 오가트를 조형적으로 해석해낸 공간구조를 선보였습니다. 공간구조는 구멍이나 플라스틱 방구 화면 위로 방구를 화면 위에 부착하여 질서 정연함 속에서도 반복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듬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국 청량작가 11년 전에 전기빛이 새어나오는 전자예술 A, 전자예술 B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일렉트릭 아트로 일컬어지지만 당시 전시 이후 판매된 후 두 원작의 소재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작품들은 1968년 작가가 남긴 드로잉을 바탕으로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의 개인전에서 재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한국실험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24분의 1초의 의미입니다. 김구림 작가가 직접 제작, 감독, 편집,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16mm 필름으로 촬영한 이 작품은 3일 고가도로 세운상가 등을 다루며 빠르게 변모하던 서울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그려냅니다. 한편 영화에 등장하는 남성의 하루는 하품과 흡연 등 일상적인 행위로 채워져 있으며 그의 동작은 매우 느리게 표현되었는데요. 영화는 1초 간격으로 바뀌는 무빙 이미지들을 조합해 통제 불가능한 현대 도시와 그 속도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고 대해하는 현대판 눈펜의 모습을 경치하고 있습니다. 김구림 작가가 제작한 또 한편의 영화 운명, 여자, 돈입니다. 애초 8mm 필름으로 촬영되었으나 1969년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던 필름을 2016년 단체별 비디오로 완성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무지개 여인이 고단함과 권태를 달래고자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당대 주요 이슈였던 도시 집중화 현상과 그 안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무력감 등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1970년 제1회 H전에서 발표한 현상과 흔적으로입니다. 김구림 작가는 붉은 플라스틱 통 3개에 각기 다른 크기의 얼음을 넣고 얼음 위로 프레싱지를 덮어두었습니다. 이후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 그 위로 프레싱지가 떠있다가 그 물마저 증발하면 어그러진 종이만 남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김구림 작가는 있는 것은 곧 없음의 상대적이며 이 세상의 존재물은 태어났다 사라지고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현상에서 흔적으로라는 제목 속에 압축시켰습니다. 김구림 작가가 최초로 실험했던 대지미술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1970년 4월 11일 김구림 작가는 한양대학교 동강 다리 옆으로 100여 미터의 정사면 위에 볼을 파 7개의 삼각형을 만들고 잔디에 불을 놓았습니다. 7개의 삼각형 속 잔디는 본디 같은 물질이었으나 태우는 행위를 통해 다른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검은 잔디는 색상이 돋아나도 본래의 잔디와는 다른 색을 띠며 불의 흔적이 흐릿하게 나야 남게 되는데요. 푸른 삼각형과 검은 삼각형은 산과 주도, 음과 양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김구림 작가가 1960년대 초반 탐구했던 실존적 문제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선보이는 음과 양 원작과도 이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1973년부터 75년까지 김구림 작가는 일본을 오가며 사물과 시간성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일본은 사물의 즉작성, 상황적 존재를 중시하는 모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현상학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모노화 작가들은 나무, 돌, 철판, 종이, 거울 등을 소재로 적극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구림 작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빗자루, 벌레, 양동이, 전구 등 기성품에 채색을 하거나 사포를 이용해 표면을 나무시키며 시간성에 더해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빗자루는 실물 빗자루에 유화물감을 덧대 오래된 사물처럼 보이도록 만든 작품입니다. 현재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보는 그의 방법론은 현상에서 흔적으로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제와 이미지의 간극에 대해서도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며 파나에 대한 이야기를 넓힌 김구림 작가는 일본 파나가 협회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며 현지에서 다시의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작품 역시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1974년 제9회 도쿄 국제 파나 비엔날레에 출품된 이력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식탁보 위에 벌레와 물의 흔적을 시클스크린으로 찍어 완성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파나가 복제에 기반한 제작 방식이라는 관념을 전복하고 파나의 정의를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이런 활동 가운데서도 평면 작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김구림 작가는 캔버스에 스프레이를 뿌려 선을 만듭니다. 그 위에 연필로 선을 그으면 스프레이 선이 곧 면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연필과 스프레이의 대비를 통해 선과 면의 정의를 전복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구림 작가는 뉴욕 맨하튼 빌딩숲에 지내며 자연에 대한 순수한 동경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오브제와 이미지로 혼합시켜 실제와 인식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는데요. 1987년에 제작된 풍경에서 작가는 나뭇가지를 풍경의 일부인 듯 채색하였으며 화면에는 나뭇가지의 흔적, 즉 그림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실제와 가상이라는 두 이질적인 특성의 관계성을 탐구한 이 작품은 김구림 작가가 중요하게 다루는 운명의 철학과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989년 뉴욕에서 LA로 작업실을 옮긴 김구림 작가가 1991년 제작한 작품입니다. 두 개의 캠퍼스에 낚싯대와 무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해진 캠퍼스 한쪽으로는 불타오르는 무슨 빌딩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작가는 1990년대에 접어들며 자연과 인공의 대비를 상태해진 재난인지, 소비재 등을 통해 조형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김구림 작가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매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시대의 변화성에 따라 기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 작가는 대중매체를 통해 순환하는 분석적인 이미지를 콜라주하거나 여러 사물들을 해체 재조합하여 현재를 재구축해내고 있습니다. 작가가 창조한 서류 가방 속 소우주는 죽음과 탄생, 생성과 소멸, 성과 악, 자연과 문명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하우스적인 공존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플렉시글라스 위에 출처가 다른 이미지를 콜라주한 작품으로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18세기 작품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 주변으로 지구본과 상업 광고의 이미지를
배치했던 것입니다. 본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각각의 구성 요소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한 화면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형성하며 현대 문명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신작 2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가양 자동차의 설치컷입니다. 이 작품은 육 전시실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은가양입니다. 싱글 채널 비디오 30여 개를 조합해서 만든 설치 작업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송출되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재조합하여 현대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김구림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60, 70년대의 원본 자료 그리고 각 기관에서 소장한 전시 자료 60여 점이 함께 출품됩니다. 작가의 주요 작품들의 근간이 된 드로잉을 전시된 작품과 연결해 보면 작가의 예술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구림 작가가 1969년에 그린 악보 내전도 전시되며 이 드로잉 중 일부는 이번 공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4분의 1초의 의미를 촬영할 때 사용했던 카메라와 당시 기록사진도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결 공연에 대한 소개입니다. 김구림 작가의 실험영화, 무료, 음악, 연극을 한데 모은 공연으로 9월 7일 오후 2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다원공간에서 열립니다. 공연에는 서울예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관련 전공 재학생 70여 명이 퍼포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의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네, 4개 파트의 오리지널 작업은 모두 1969년에 제작되었고 실험영화를 제외한 무용, 음악, 연극은 당시 자료 및 작가의 증거에 근거해 2023년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비정형의 움직임,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로 구성된 음악, 즉흥극 등을 통해 김구림 작가의 실험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공연을 위해 8월 중순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무용 공연의 연습 장면 몇 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김구림 작가는 작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깊게 설명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번 전시를 통해 김구림 작가의 미술사적 성과를 확인하고 현재 진행형 작가로서의 오늘날 그의 행보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어진 김구림의 전방위적 활동과 거침없는 도전은 시대에 대한 반응이었고 관습에 대한 저항이었기에 김구림 작가의 예술 세계를 단순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부분적으로나밖에 파악할 수 없었던 작가의 세계를 최대한 온전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김구림 작가와 함께 그의 결정적인 순간을 재방문해 보시길 바라며 김구림의 발자취를 경유하는 가운데 한국 미술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정학기 연구사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총체 예술가로서의 작가님의 면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종합 공연을 저희가 9월 7일 오후 2시에 마련할 예정인데요. 그것도 포함해서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혹시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질의응답 전에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전시는 조금 전에도 소개했듯이 아방가르드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세월이 반세기가 가까이 되도록 과거에 했던 것이 실현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그러한 작품이 설치는 되었다가 철거됐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설치 자체도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인 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이 전람회를 나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문체부에다 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묵묵부당입니다. 어떻게 문체부라는 것이 그런 것인 줄 다시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따가 한번 작품을 보십시오. 고리타분한 그런 것만 늘어났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파격적인 그런 작품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러한 걸로서 작가라고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중에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받고 심장 박동기를 이미 넣어놨습니다. 내가 명이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어떻게 명이 길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별 할 말이 없네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혹시 작가님 또는 이번 전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마이뉴스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서 1970년에 그 현상과 흔적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미술관을 묻는 작품이죠. 네네. 그래서 거기 잠깐 한마디 하고 그래서 현상과 그 현상에서 흔적으로 현상과 현상에서 흔적까지인가요? 그 작품에서 이제 그 개념이 굉장히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신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의 미술이라는 거는 그 흔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또 그 어떤 현상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을 그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그와 동반해서 이제 잔디를 불태우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셨고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때 경복궁에 있었는데 그거를 광목으로 싸서 이렇게 던지는 식의 어떤 새로운 한국 미술이 태어나지 않으면 강물로 싸지 않고 묶었습니다. 아 묶어가지고 글씨의 작품이 되지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하여튼 뭐 던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행위를 통해서 김은희 작가님이 이제 한국 미술을 뭐 적대감을 가진다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즉 현상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흔적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한국 미술 도태하고 만다. 뭐 그런 저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시리즈 작품을 하게 된 어떤 동기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미대를 다니다가 배울 게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작품이라는 게 캔버스에다 뭐 사물을 그려서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치적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미술관을 왜 묶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미술관은 묶어가지고 미술관 앞에 마당에 관같이 그래 팠어요. 파가지고 그 끝을 거기다 넣고 돌로 그 끝을 기대 놓고 그러한 작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이라면 과거에 우리 타고난 그런 어떤 그 이미지만 캔버스에다가 그려서 걸어놓고 그게 심오한 뭐 대단한 숭고하게 생각하면서 조명을 거기만 비춰가지고 감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미술관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미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이 관 속에 버리자, 사장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작품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쪽 먼저 하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 설치 작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 70년대 이제 그 미술관을 묶은 작품인데요. 이번에 그걸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광목으로 그걸 건물을 그 전부 다를 묶는 거지 않아요. 일부분을 묶는 게 무슨 건물에 손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 어째서 그것이 안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현대미술관에서도 안 된다면 문초부에서도 그거는 해답을 해줘야 되는데 해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고 문체부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예술을 어떻고 저떻고 문화를 어떻고 짓거리는 그 자체가 내 귀에는 하나도 고지 들리지도 않고 현대미술관을 건대미술관으로 바꾸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작가님 말씀 주셨으니까 하기영 실장 직무대리 맡고 있는 현대미술 1과자 유정과자 어떤 행정에 의미해 가지고 답변을 예술을 죽이자 이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가분에게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가 등록문화재 375호다 보니까 그 문화재청이라든지 또 외벽으로 감싸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외부 쪽 도로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이번 전시에는 시안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의 시안에 못 맞추는 점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서요. 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받고요. 지금 이제 작품이 전시장에 230여 점의 작품이 또 출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또 있어서 그 전시장에서 또 답변과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저기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오른쪽에 여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뒤에 한 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박국 기자입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그 그물을 설치하는 거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뭘 보여주시려고 원래 이렇게 설계하셨던 건지 사실 궁금한데 조금 설명을 들을 수가 있을지요? 아니 아까 이야기를 했죠. 70년도에 그거 했는 그걸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미술관을 묶는 건 다시 재현하려고 미술관 했는데 왜 묶는다는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네. 설명드렸는데요. 그걸 다시 재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가가 재현하려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예. 네, 참고로 그 말씀 주신 광목천으로 미술관을 묶는 작업은 저희가 지난 전시 실험미술 전시에서도 이렇게 사진으로도 전시장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뒤에 네, 저쪽에 뒤에 제일 끝에 한 분, 네,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없어서 그 광목을 그 건물 전체를 묶는 작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시 계획이 언제부터 된 거고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건 국현 쪽에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제가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예. 시간이 없었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오픈하기 전에 3, 4개월 전에 갑자기 그 큐레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그 지난 그만둔 큐레이터한테 다 이야기해서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내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네, 미술관에서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질문 주셨으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작년 12월이었으나 그 전부터 그전 몇 년 전부터 얘기는 했었고요. 작품 출품 작품과 관련해서는 3월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작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언급하신 거는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 2달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해서 작가분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에서도 계속 논의는 했습니다만 이번 전시에는 정말 저희가 왜냐하면 문화재청 심의를 거친 그런 시간들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그 오프닝에는 도저히 못 맞추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만약에 저희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 작품을 또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전시 기간이 어쨌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죠? 예,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지금 그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이 치면은 5개월 정도인데 그 뭐 마지막 달에라도 보여줄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봤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어떤 검토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작품을 다시 한번 아마 사진으로 아까 뭐 보면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시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것도 다 사진 자료들이 있으면 사진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방안도 어떤 또 강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건물이 중국문화재 375 근대문화재이기 때문에 구조 검토부터 설계 검토까지 예전하고 좀 다른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은 이유가 많아요. 뭐든지 이유를 갖다 대고 이런 규제 저런 규제 그런 뭐 규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야죠. 옳은 예술을 하고 옳은 작가가 되려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작가님과 함께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 2가지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하 계단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지하 1층 전시장에서 6층